지금 이거 빗소리잖아요. 예. 비 오는 날도 저는 오늘처럼 좋은 날이 어딨어요. 장사. 네. 이런 날 장사꾼들도 안 나오고 다 내 세상이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트럭 장사를 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미쳐야 돼요. 예. 미치면요. 눈을 감아도 그것만 생각하고 눈 떠도 그것만 생각해요. 네. 저분이 한 달에 얼마 벌어가시고 저번 달에 1,000 벌어가셨어요.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거기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참외를 막 다 주워 먹었어요. 막. 사실 부부가 싸우는 게 돈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아내와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과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그래. 둘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를 굉장히 존경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 옛날 살던 집 가끔 생각나는데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랬던 집에 살았던 네. 거. 아빠 기다리면서 내가 계단에서 울고 있었던 거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아빠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존경한다고 그 말 딱 했을 때 길에서 답을 찾다. 오늘의 유쾌한 반전의 주인공은 노상에서 맨주먹으로 트럭 장사를 시작하여 대성공한 전설적인 프로 장사꾼이십니다. 불굴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일군 그의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10분 전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시간인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물건을 제가 공급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빨리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한 3시나 3시 반에 나옵니다. 사무실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제가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 20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개인적인 볼일도 보고 또 저희가 또 유통법인이 따로 있어요. 네네. 유통회사 거기 또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하루를 더 길게 쓰는 거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회사에 농산물 유통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고 그래서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기에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주로 하는 것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회사는 예. 뭐 교육도 하고 또 물건도 공급해 드리고 또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도 드리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신가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러면 나이층들은 대부분 50대 주로 여기 대부분 50대 60대가 많고요. 50대 요즘에 60대. 40대들도 많이 오는 이유가 네네. 40대가 취업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10배 실제입니다 이거야. 예. 저분이 한 달에 얼마 벌어가시고 저번 달에 1,000 벌어가셨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중위권이신데 이 정도면 다 뭐 괜찮으신 거죠. 국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높죠. 한 1.5배 정도 높죠. 네. 근데 저분은 여기 있는 분들에서 제일 출석률이 좋아요. 와. 저희는 그게 있어요. 3번 무단 결근을 하면요. 네. 주의를 줘요. 나. 그 주의가 3번 모이면 경고가 1번이에요. 그리고 경고가 2번이 되면 바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비가 온 날 같은 경우에는 실법도 하는데 그것도 또한 그런가요? 내가 미리 쉬겠다고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비가 쏘나기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냐면요. 장사를 포기해요. 정말 내가 절실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장점을 부각해서 봐야죠. 오늘 같은 날 장사꾼들 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자리잖아요, 세상에. 기회가 될 수 있네요. 예, 노점이 안 나오잖아요. 세상이 다 내 자리잖아요. 오늘 같은 날 단속반도 잘 안 나와요. 비 온다고. 네네네. 세상이 다 내 자리잖아요. 좋은 걸 봐야죠. 대표님께서는 좀 남다른 길이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한 거는 네. 대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뭐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 회사 정직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자동차 공장이 대부분 보면 단순해요, 일이. 매일 반복해서 같은 일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보자. 장사를 2002년도에 배우러 갔어요. 과일 장사를. 아니 어떻게 팔자도 없는 장사를 시작하시게 됐네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네. 과일 가게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너무 활기차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좀 쉽게 봤어요, 솔직히 과일 장사를. 과일 장사는 내가 판매 잘하고 물건 매입만 잘하면 되니까 이걸 한번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이걸 해봐야겠다. 그리고 기왕 배울 거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월급은 얼마 안 주더라도. 그래서 거기를 가서 장사를 배우고 한 10년 정도 한 다음 8년 정도 했죠.
그다음에 내 장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강남에서 제 과일 가게를 열었어요. 2011년도죠. 강남역 친수 사고가 뭐 있었잖아요. 기어서. 예, 기억이 약간 나네요. 그때 제 가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복구하고 하는데 뭐 빚을 내고 하다가 결국은 뭐 그 가게가 빚 때문에 접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사채가 한 1억 5천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은행빚이 한 1억 5천.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가 저희 딸 둘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살 방이 한 칸조차 없었어요. 노숙자가 된 거죠, 완전히. 방을 구했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방에서 그때 당시 2012년도였거든요. 제가 그때 2012년도에 쥐가 막 뛰어다니는 집은 처음 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 둘째가 그때 막 돌이 지났는데 얘 머리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바퀴벌레가 떨어져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트럭 장사를. 그래서 트럭 장사를 시작한다고 그럴 때 아내가 이제 장사의 장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직장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한 달에 와이프랑 돈 벌어서 한 달에 300~400씩 갚는들 이게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자만 내. 사채는 무섭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루에 한 달에 이 사채하고 은행빚을 갚아야 될 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지막이니까 트럭 한 대, 그때 중고 트럭 한 대 남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트럭 가지고 내가 트럭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리고 시작한 거죠. 트럭에서 과일을 팔려니까 못 팔겠는 거예요, 이거. 야. 이런 걸 누가 사 먹어?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매출이 없었어요. 2012년도에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데 그 뉴스에서 창문에다가 X자로 테이프 붙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장사를 그날도 나갔는데 참외를 10,000원어치인가 20,000원어치 팔고 들어왔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고속도로를 그 태풍 오는 날 140km 막 이렇게 밟고 트럭을 달린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핸들만 돌리면 끝나겠구나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내면 그렇죠. 다행인데 행여나 내가 장애를 가져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제 더 큰 짐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한테.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끝나는데 차를 세워놓고 공원이더라고, 끝나는 데가. 거기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그러셨어요. 떨어진 참에 그 얘기가 이제 드라마로 제작돼가지고 재연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그래요? 예, TV조선에서 나왔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참외를 막 다 주워 먹었어요, 막. 상한 것도 먹고. 이걸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걸 버려야 되게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밥은 한 끼도 못 먹었지. 차라리 내가 이걸 버리기는 못 버리겠고, 다 상한 것도 내가 먹자 그래서 막 썩은 것도 먹고, 고른 것도 먹고, 참외. 막 토하면서도 막 먹고, 그 천둥 치고 막 태풍 온다고 비바람 치는데 거기서 땅바닥에 그냥 그 흙바닥이에요, 완전 공원. 거기 주저앉아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진짜 이제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로 한번 해보자, 장사를. 받아가지고 여기 담아주신 거는 지금에 보니까 사업체가 여러 군데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연간 매출도 꽤 좀 되지요? 예, 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네네.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회사가 따로 있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수익은 그렇게 매출은 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다 애착을 많이 갖는 게 제가 어려웠을 때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렇죠. 예, 예. 쫓아가요? 사장님 물건인가 보죠? 예,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팔 물건이요. 우리 대표님은 1인 몇 역을 맡고 계시니 모르겠네. 다 할 줄 알아야죠. 예. 그래야 아이,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하죠. 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땀 흘리는 모습인데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모습 참 보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언제가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될 때 다 하겠네요. 제가 가르쳐 드렸고 장사를 알려줬는데 네네네. 이분들이 또 이제 집안에 생활비 주고 그랬을 때 만족할 때 보면 네네. 괜찮죠. 저희 팀들도 보면 이제 문자를 보내요. 한 달 정산하고 나면 이제 정산이라는 게 수익 이렇게 발표하고 저희가 네.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와요. 감사하다 뭐 이렇게 문자 올 때 그때 보람을 느끼죠. 네. 이 일을 하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잘했다. 뭐. 네.
사실 이 트럭 장사 사관학교 유지하는 것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막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것까지 꼭 끼고 가야 되냐, 버릴 건 버리고 좀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더 크게 성장을 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도 많았고 회사에서도 많았는데 여기만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나를 믿고 왔고, 나처럼 어려운 시절에 나도 어렸을 때 물론 저는 제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끌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되게 답답했을 때 그랬거든요. 막 누군가 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트럭 장사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그렇죠. 성공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뭐 성과를 낸 사람도 없었고. 바뀌면 학교가 될까? 지금 이제 국내 최초인가요? 그러면? 최초죠. 없으니까 그렇군요. 길이 없을 때는 내가 가는 길이 만약에 그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성공한 길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성공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또 희망이 시작되군요. 그럼요. 또 여기서 예. 그러면서 아빠의 자리로 돌아가고,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빚도 많고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도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다시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실 부부가 싸우는 게 돈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 아내와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과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그런 거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보내거든요, 저한테 여기 있는 네네네. 친구들이.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물론 그들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그 길을 내가 열어줬다는 것만 해도 또 감사하죠. 그걸 따라와 줬다는 사람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게 보던 일이 트럭 장사였단 말이에요. 네네. 아,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의문 좀 더 많이 던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해서 가정생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서로 간에 이제 함께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저만 상승하는 거죠. 잘 될 수는 예, 없는 예. 거죠. 이분들이 잘 돼야 네. 저도 잘 되는 거고, 네네네. 이분들을 더 장사 잘하게 만들어 드려야 저도 잘 네. 되는 거죠. 저 혼자 잘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절실할 때 누군가 손 한 번 내밀어 주면 충분히 일어서실 수 있는 예. 분들이 많거든요. 예. 나이가 되게 애매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40에 예. 40에 망하고 40에 은퇴하고 네네. 50에 은퇴하면 50년을 무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예, 예. 근데 50에 이미 빚까지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한번 경험을 경험해봤죠. 해봤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예, 막막한데 네. 여기서 무언가 희망을 들 수 있다는 거. 네네. 헛된 희망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다고 뭐 모든 분을 다 원다고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류 전형도 거쳐야 되고 면담도 거쳐야 되고 하지만, 아, 그런 과정이네요. 아, 그럼요. 저희는 그런 네. 과정을 거쳐서 예. 경쟁률이 거의 10대 1이에요. 아, 그래요? 예, 키 50이랄까 약간 60 넘으신 분들. 예. 이걸 다시 도전했을 때 어떤가요?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 뭐 스스로가 하지 마음만 못하는 건 먹고 아니지만, 있다고 있다면? 아, 그렇지만 본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또 다른 인생을 한번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을 비워내는 것부터 하시라 그래요. 50대, 60대 분들 그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 지금까지 50의 경험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하기로 했으면 해봐야죠. 누군가 해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다는 거네, 이게. 그렇죠. 예. 지금 거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한 그렇죠. 걸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노상에서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 매출이 이제 10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게 되면 뭐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요? 저는 절박까지 만나는 사람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음. 오직 장사, 눈 뜨면 장사, 눈 감으면 취침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트럭 장사를 했거든요. 저는 사람이 있다면 어딘가에서 사는 사람 세상에서는 새벽 12시간, 1시간 어디 가든 물건은 팔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에 완전히 미쳐버렸네요. 예. 아, 무언가 사람들이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하는데 네네. 그런 얘기 많이 그거는 내가 취미 생활할 때나 하는 얘기고 피할 수 없으면 미쳐야 돼요. 아, 정말 미쳐야 돼요. 예. 미치면요
눈을 감아도 그것만 생각하고 눈 떠도 그것만 생각해요. 네, 네. 과거의 어려운 시절하고 지금 생활하고는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정말 바뀌었죠. 예. 지금 자녀분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예, 딸이 둘 있는데 아, 딸이 두 분이 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좀, 둘째가 예. 저한테 저번에 밥을 먹는데 둘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를 굉장히 존경해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 얘기 하기가, 예. 뭘 존경할 게 뭐 있어? 그랬더니 네. 아빠 예전에 말 들어보면 우리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 들어서 걔는 이제 돌 때 제가 제일 어릴 때 걔가 돌이었거든요.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우리 막 옛날 살던 집 가끔 생각나는데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랬던 집에 살았던 네네네네. 거. 아빠 기다리면서 내가 계단에서 울고 있었던 거 얼핏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아빠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존경한다고 그 말 딱 했을 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가슴 그랬겠네요. 예. 아, 내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비춰주는 모습이 네. 어떤 아빠인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게 네. 일만 하는 아빠로 비춰줄까 봐서. 네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날 그렇게 볼 텐데 일만 하는 아빠 그럴 텐데 둘째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얘네들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게 되게 굉장히 고맙다. 내가 그 생각을 했죠. 그만큼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변에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인생의 하죠. 유쾌한 반전. 제가 트럭 장사를 포기하기까지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네네. 이제 많이 못 팔았어요 물건을. 네네.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싹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밥을 먹어요? 돈도 없는데 기름값도 없었거든 그때 당시에. 기름값 10,000원이 없을 정도였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아유 밥은 먹어야지 그러면서 밥 먹고 오면 내가 이거 팔아줄 테니까 그 바로 뒤가 김밥집이었거든요. 여기 뒤에 김밥집 가서 김밥이라도 한 줄 먹고 와 내가 장사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김밥이나 먹자. 장사도 안 되는데 김밥 한 줄 이렇게 그때 당시 1,500원이었죠. 잊지도 않아요. 그걸 한 줄을 이렇게 먹고 그 오뎅 국물 어묵 국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제가 팔 때는 안 됐거든요. 그분이 파는데 줄을 서서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외를.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그 차이점이 뭘까? 그래서 제가 김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는 참 인복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있나 봐요. 어머니가 장사하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네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한심스럽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총각이 왜 장사가 안 되는 줄 알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총각은 웃질 않잖아. 장사하면서. 왜 안 웃어? 장사꾼이 웃어야지. 그 말을 하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해주신 게 왜 이렇게 그리고 손님들한테 끌려다녀? 총각 물건인데. 그렇게 하고 딱 가셨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머리를 때린 게 뭐였냐면 그 앞에 또 뒤에는 김밥집이고 맞은편에는 바로 은행이었어요. 농협 지점장님이 딱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누구신지는 아세요? 그래가지고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예, 궁금하네요. 그 앞에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3개가 있는데 그 사람 거래요. 처음에 장사를 사과 자판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신 분이래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그 말을 하고 딱 가시는데 뭔가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6월 12일 날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2012년 장마철에 덥죠. 습하죠. 그러니까 그 핑계만 대면 이렇게 더운데 장사가 되겠어? 이런 물건 누가 사 먹겠어? 이 소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단속반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장사가 할 수가 있겠어? 단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내가 장사하는 방법을 바꾸자. 사람들만 보면 제가 배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배우다. 네네. 광대라고 생각한 거죠. 네. 사람들만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네네. 사던 안 사던 관계없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어머니 참외 한번 맛보세요. 어머니 오실 줄 알고 제가 참외 시원하게 해놨어요. 참외 한 쪽만 맛보고 가세요. 안 드시고 계셨어요. 손이 부끄러워져요, 어머니.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점점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손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